예. 어쨌든 이게 그 소위 주급이라고 하는 걸 먼저 내놓고 네. 그 다른 데는 그렇게 적용 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면 트리콜이 거의 유일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기사들이 자기 착취가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최근에 다시 부활된 그 관리비인데 네. 아까 그 합류차비 3,000원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 1,000원.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하는 거는 공장으로 치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라라고 네. 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딱 회사에서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프로그램 사용을 별도로 뭐 어떤 거기 돈을 받을 만한 뭔가 근거가 왜 그렇게 하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이전에는 그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명목이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그 다음에 배차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기사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사를 별도로 차렸습니다. 별도로 차려서 그 회사에 솔루션비라고 쉽게 해서 관리비라고 1,0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솔루션을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사가 트리콜의 대표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그 회사를 주고 쉽게 얘기하면 내부 거래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득을 물려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트리콜이 뭐 그 이득을 백업받는지 그 구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뻔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없는 수수료를 만들어서 솔루션 관리비 1,000원을 기사들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1,000원씩 아,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네. 회사 하나 만들어라. 네. 그럼 소위 프로그램비라고 하는 걸 니한테 수입으로 이제 주겠다. 뭐 이렇게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트리콜 내부 그게 뭐 같은 계열사인지 아들이 독립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게 트리콜의 특징입니다.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아까 그 자주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관리비가 도입됐다가 또 기사들 반발이 있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네. 뭐 이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잦은 정책 변경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문제가 되죠. 적응할 만하면 시스템 바꿔버리고, 적응할 만하면 배차 시스템 바꿔버리고, 적응할 만하면 뭐 하여튼 기사들이 등급 제도까지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기사 유입을 통해서 주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또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계절 따라 콜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 따라 콜수가 다른데 콜수 다를 때에 기사들이 출근율이나 유입률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정책을 바꿔서 기사들을 유입시키는 작전을 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트리콜의 법인명이 3주 트리콜입니다. 예, 3주. 이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회사에는 멋지게 지었다고 그러죠. 3주 만에 정책이 한 번씩 바뀐다. 네. 뭐 제가 있을 때도 길게 가면 한 3개월, 6개월은 갑니다. 길게 가면. 길게 가면 네. 3개월, 6개월 가는데. 네. 짧을 때는 뭐 일주일, 3주일. 네. 그게 거의 뭐 트리콜의 뭐 속성이죠. 근데 일종의 그게 이제 일반 회사로 치면 취업 규칙이거든요. 네. 취업 규칙의 일방적 변경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노조 아니면 이제 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 대표 또는 이런- 직장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게 있어야지 네. 이제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대리기사들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죠.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나긴 한데 트리콜은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장기 근속자가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장기 근속.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 또 바뀌겠네. 바뀔 것이야. 바뀌는 게 당연해. 이번 정책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상한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기사들이 트리콜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장점은 있습니다. 기사들을 실어다 나르는 일종의 셔틀버스라고 하죠. 예, 예. 이 셔틀버스의 시스템은 제가 봐도 아주 합리적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들은 차가 다니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 콜이 발생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는 오지 지역에 가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콜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게 하는데 트리콜은 그런 기사들을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광역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 부산 기사가 울산이나 뭐 진주나 마산, 창원, 거제에 갔을 때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이 광역 셔틀버스의 연계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몸에 배어서 그런 것들을 이점으로 생각해서 트리콜을 못 벗어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아무리 일방적이고 나빠도 엉당 바뀔 거야. 또 저거 얼마 못 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쁜 시스템도 조금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그래, 빨리 가네? 조금 있으면 또 바뀌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바뀔 거야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어쨌든 지난 8월 18일 이렇게 일종의 출근비를 다시 또 재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들한테는 좀 시끌시끌한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관망하는 이런 거란 이야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이번에 8월 18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출근비가 글쎄 반년은 갈까요? 안 갈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하여간 이렇게 그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거는 하여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예.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그 기사들을 대표하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자꾸 바꾸고 또 기사들은 여기 익숙해져 있고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무슨 대책 같은 거 없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은 대리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약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투쟁도 여러 번 하고요. 트리콜 불매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집회 시위도 트리콜 본사 앞에서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트리콜 교통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방송 언론을 통해서 호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 요구도 해보고 했지만 어떤 회사 어떤 순간에도 트리콜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네. 기사들을 단 한순간이라도 공생의 관계나 동업자의 관계나 상생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수수료나 주급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자주자주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수익이 올라올 수 있을까에만 골몰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자주 바꾸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트리콜은 한마디로 조금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기사들을 앵벌이 취급하고 착취 대상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트리콜에서 그렇게 많이 오래된 전속 근무자들이 사망해도 조화나 그 다음에 부조금이나 문상을 가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약 한 5년 전에도 역시 그분은 자살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트리콜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던 분입니다. 노조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조금 이 공론화시켜서 조금 오랫동안 이 공론화시켜서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한 번 비서실장을 통해서 50만 원 부조금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뭐 모집하고 기사들한테 좋은 어떤 조건, 특혜, 혜택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러니까 파트너로서의 어떤 뭐랄까 의미 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로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시 재도입된 저는 이제 이게 재도입됐다는 걸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재도입된
이 관리비, 그 셔틀버스 운행비, 그리고 네. 프로그램 사용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급 제도라든가 이 트리콜만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그 기사들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혹시 좀 꼭 더 해야 될 이야기 중에 좀 빠진 게 있다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뭐 크게 트리콜은 워낙 유명한 회사고 한때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리계의 사관학교. 사관학교.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는 기사 유입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곧 기사가 돕니다. 대리회사는 코어를 발생시켜서 일어나는 수수료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게 목적인데 사람을 모집해서 수수료를 받는, 즉 주급을 미리 선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인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점장 제도를 통해서 점장들이 기사들을 끊임없이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리 다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죠. 네, 그 정도로 실제로 시장의 어떤 캐파를 늘리는 노력보다는 기사를 유입시켜서 기사를 통해서 콜과 상관없는 어떤 비용이든 창출하고 창조시켜서 비용을 뜯어먹는 회사죠. 여기 오늘 언급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리기사들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도 상당한 규모로 트리콜이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을 대표하는 트리콜 회사가 변해야 대리계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맵과도 손잡은 트리콜이 정신을 차려서 기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트리콜 회사의 사원이 사람이 길이라거든요. 대리기사가 사람인지 아닌지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트리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각도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트리콜 홈페이지 보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이라고 돼 있던데 그만큼 대리운전 기사들에 네. 대해서도 좀 넘버원이 되는 그런 트리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